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 쇼미답. 뉴스쇼 기획특집 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 쇼미답 벌써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미래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했던 지난 회차가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송기령 2탄 준비했습니다. 베스트셀러 그냥 하지 말라의 저자시고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바이브 컴퍼니 송기령 부사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그냥 하지 말라 10만 부 에디션이 나왔네요. 아, 네. 와. 기쁘게도. 예. 앞에는 영어로 써 있네요. 이번에 아, 네, 그렇습니다. Don't just do it. 우리 You're- 제목을 Don't Just Do It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어. 검색도 어렵고 예. 또 영문으로 쓰기도 좀 그래가지고 예. 그냥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를 다시 좀 추억하면서 아하. 만들게 되었습니다. Don't just do it. Your every move is the message. 네. 너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메시지다. 네,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죠. 네. 그래요. 하여튼 이게 10만 부나 팔렸다는 거는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사실 출발점이 그거였어요. 데이터를 봤는데 팬데믹 때 워낙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불안감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데이터를 분해해 본 거를 나눠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던진 질문은 빅데이터 시대에 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지난 회차에 저희가 드렸던 건데 이번 회차에는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달라진 시대, 변화하는 시대에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아남으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뭐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하다는 게 각자의 희망이자 바람인데 학문적으로는 이거를 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을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제 불행감에 대한 부분들은 객관적인 지표와 연결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행복은 주관적인데 불행은 객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정한 수준의 삶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감이 명확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율이 높대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네. 주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내 자아를 밝힐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면 아무래도 불행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는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불행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경감시켜 주고요. 예. 그다음에 각자가 주관적인 행복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나 거기에 따른 기회를 보장하는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최근에 행복 트렌드와 관련해서 왜냐면 이제 이분 데이터 트렌드 분석을 하시는 분이니까 최근에 그 행복이라는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 송기령 부사장 눈에 띄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좀 한국 사회는 분화되는 사회로 가고 있죠. 이제 네. 혼자 사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집단주의가 좀 옅어지는 게 좀 보이고요.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어떤 분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지 하는 부분들의 정보들이 좀 보여지는 게 있는데요. 흥미로운 키워드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판교 신혼부부라고. 저기 지역 판교? 예, 판교 신혼부부? 예, 이거 그런 뭐예요? 키워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선남선녀. 저 한 쌍은 참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여유로워 보인다.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를 판교 신혼부부 같아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던 걸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저 커플 선남선녀야 이러던 것이 이제는 네. 판교 신혼부부 같아?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상적인 신혼부부의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라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판교로 대표되는 게 저야말로 첨단 기업이죠. IT 기업에 예,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가나 전세로 그야말로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만큼의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분처럼 보인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부부가 옛날에 선남선녀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판교 신혼부부다가 아니라 판교 신혼부부 같아. 뭐 이런 이미지로 좀 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요사이 욕망하는 거,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욕망이 그 표현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표현되어지면 그다음부터 그걸 듣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판교 신혼부부가 좋은 건가? 그러니까 나도 살고 싶은데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근데 흥미로운 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그 주가에 대한 부분들, 지가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막 굉장히 많은 그 욕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주식이 오를 때마다 울고 웃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파트를 비롯해서 우리의 주거 환경에 대한 비용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혼부부가 갖는다라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가 가진 환경이 굉장히 유복하고 여유로워서 내보다 그 이전 때부터의 어떤 지원이 있을 거라는 거를 임플라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의 환경을 잘 노력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회문화적 자본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이렇게 상속되어진 것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상속된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패감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하고 있는 거고, 또 흥미로운 건 판교라는 키워드에 대한 부분인데 네. 예, 분당에서도 판교에 사시는 분들은 분당이랑 안 그래 그런 데이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당 안에 판교란 지역이 있는 건데 그렇죠. 판교 사는 분들은 분당 살아 안 하고 판교 살아 이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성담에 계신 분들이 분당에 살고 계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당 분들은 분당이라고 그러고 성남이라고 안 그러고 성남이란 큰 도시 안에 분당이 있는 거고 분당 안에 판교가 있는 건데 그렇죠. 분당 분들은 또 성남 살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관찰되어져요. 예. 뿐만 아니라 또 판교도 동판교와 서판교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서판교에 사시는 분들은 서판교라고 얘기하신다는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있는 서판교는 거죠. 이제 좀 약간 재벌도 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지금 이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인데 그렇지가 않고 더 작은 것이 커지는 상태로 나온다는 게 나름의 어떤 인간의 욕망이 이 구별짓기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욕망이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데이터네요. 근데 저는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판교 신혼부부 어차피 이제 선망의 대상이라면 더 크게 뭐 저들은 재벌 신혼부부 같아. 뭐 강남 신혼부부 같아.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판교 신혼부부가 어떤 행복의 척도가 된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직업적 성취까지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라는 걸 가지기 위해서 좋은 교육과 경험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무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데 네. 그만큼의 자기 노력도 있다는 얘기죠. 자기 노력도 있는 것이다. 있어서 충분히 그 과정을 잘 거치고 그다음에 요즘 뭐 취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만큼의 통과를 했을 이만큼 자기 성취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남보다 너무 튀는 것도, 그러니까 남보다 처지는 것도 싫지만 또 너무 튀는 것도 싫은 이른바 요새 뭐 국룰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 트렌드와도 좀 맞물리는 맞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오거든요. 신혼집은 어느 정도 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국룰이야.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 재밌는 거는 한국에서 일정 사이즈의 어떤 아파트를 얘기할 때 국평이란 말을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국평. 예, 그래서 그 국민 평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만드는 거였다고 하는데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면적 25평 정도의 아파트가 국민이 살만해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즈가 우리의 어떤 희망이자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가 아니면 좀 부족한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굉장히 많은 형태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취업하면 용돈을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게 국룰이야? 드린다면 얼마나 드리는 게 국룰이야? 이런 것들도 나오고. 축의금은 요새 국룰이 어떻게 돼? 이런 거 온라인에 물은 많아요. 그렇죠. 뭐 친한 경우에는 뭐 참석을 반드시 해야 되고 얼마를 내야 되는 것이고 좀 덜 친하면 이제 부조금만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보내고 참석 안 하는 게 국룰, 이런 식으로 잔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효율.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형태의 어떤 합의점과 멀어지면 내가 아무래도 그만큼의 예의를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만큼의 아주 가장 확실한 솔루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 가면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하죠. 그리고 국룰이라는 게 이제 수치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주로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신입사원은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게 국룰이야부터 쭉 가기 시작하면 수치화될 수 있는 부분들의 수평적 비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래도 내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거 이외의 것도 많잖아요. 뭐 근무의 환경, 문화, 향후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간과될 우려가 있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판교 신혼부부쯤 되면 그게 국룰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지원받고 유복한 분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룰이 상향 평준화를 향하는 순간부터 이제 불행을 약속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수학이 좀 떨어지니 철수를 봐라.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거는 영어 점수는 0이보다 못하구나. 근데 철수도 국어는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합치면 어느 순간인가 슈퍼셋이 나와요. 슈퍼셋. 근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걸 따라가고 싶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룰이 높게 되는 순간부터 각자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이제 약속받은 거죠. 엄마 친구 아들이 하잖아요. 그거. 제일 무서운. 그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지난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동화가 된 세상에서 빨리빨리 뭐 자동화 무인화가 완벽히 이루어진 곳을 추구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천천히 완전히 사람 냄새 풍기면서 전문성 갖춘 곳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트렌드가 나뉠 것이다. 이 얘기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 일반 대중들은 국룰, 평타 이런 걸 추구한다. 뭔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생활의 효율에 대한 부분인데 의사결정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살면서 무수한 의사결정을 그걸 이제 대행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규칙이 있으면 나의 어떤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확장되어서 거의 모든 분야로 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본인이 소외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머신러닝 그러면 인간이 하는 행동들의 어떤 평균값 같은 부분들을 계속 학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만큼 일하는 부분들을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내가 대체의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것이 국룰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생활의 효율은 채택하지만 그 위에 나에 대한 어떤 존재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국룰을 벗어나서 나만의 어떤 주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는 자꾸 국룰을 찾고 평타 치고 싶고 그것이 점점 좀 상향되고 뭐 이런 게 트렌드라면 그러면 오늘의 질문은 이거였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행복하게 잘 살아남기 위해선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제일 중요한 건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부분들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관적 안정감. 안정감. 아까 말씀드렸던 주관적으로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출발이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나한테 있어야겠죠. 그렇죠. 타인에게 있는 순간부터 비교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흥미로운 건 이제 트렌드를 관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트렌드가 변화하네 자꾸. 예를 들어서 막 인생을 즐겨 막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니 돈이 중요하니까 좀 모아보지 그래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은 행복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지금은 아니 당신의 일과를 빨리 이룬 다음에 일찍 은퇴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트렌드는 너무 빨리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엔 전보다 주체성을 갖기 위한 노력 같은 부분이에요. 주체성. 네, 삶의 주체성.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어떤 권위나 혹은 조직이나 기관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삶을 자기는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선택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일상을 즐겨보기도 하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주체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에 출발점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고유성인 것 같아요. 고유성. 내가 고유해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유니크해야. 그렇죠. 고유해야. 나만의 것이 있어야 한다. 뭐 고유성에 대한 부분들은 유니크니스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센티시티라고 해서 진정성과 결합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내가 대체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가리기 위해서라면 나만의 가치를 만들고 내가 가진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숨겨진 그다음에 내재어진 그런 것들을 표출할 만큼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조금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이죠. 이게 출발이 뭐였냐면 풍요로움이 출발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나는 가방을 갖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였죠. 시장에 가면 가방이 많아. 근데 그때는 하더라도 가방의 숫자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방을 사는 거였어요, 그냥. 근데 좀 있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재질이 면이 아니라 이렇게 비닐로 나온 게 있었어요.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디자인이 미려해요.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든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식이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물자가 귀하고 우리의 삶의 선택이 좁을 때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고유했거든요. 이제는 뭐 대량 생산, 이제는 소량 다품종 생산, 뭐 3D 프린터, 스마트 팩토리 나오면서 공급이 무한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양적 형태의 팽창만으로는 쉽지 않고 질적인 형태의 어떤 향승도 당연한 것이고 그보다 높은 형태의 그가 가진 이상과 꿈에 대한 부분까지도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워지면 고유성이 필연이 돼요. 풍요로워지면 고유성을 찾는 건 필연이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 방송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채널이 몇 개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권력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유튜브에 엄청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자의 어떤 해박함, 어떤 포맷에 대한 어떤 독창성, 전달에 대한 어떤 미려함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되는 거예요. 이 선택지가 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각자가 쟁투하다가 가장 그 속에 들어있는 진정성이 높은 사람이 살아남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고유성을 더 깊게 가고 그날 칼날을 벼려야지만 내가 생각하는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주체성이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행복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내갈 것인가. 근데 누구나 각자 고유한 거, 잘할 수 있는 거, 유니크한 건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건데 있죠. 그걸 발견 못할 뿐인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말씀하셨어요. 네.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의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들이 생각하는 야 이거 정도 잘해야 내가 아니라 나만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하라고 말씀드려요. 좋아하는 거예요. 예, 좋아하는 게 맞아요. 잘하는 거고 맞아요. 좋아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만화 그리는 거 같고 막 등판 엄마로부터 등판 스파이크 맞고 막 이런 요새는 웹툰 만화 작가들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래서 엉뚱하게도 부모님이 만화 그리라고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유니크함을 찾아라. 요거 하나 머리에 넣고 네. 오늘 송기령 부사장과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쇼미답 5번째 시간 송기령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